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김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내용은 항공 제작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제작 산업 또는 항공 분야에 처음 진입을 하신 분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미래에 대해서 항공 제작 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또는 뭐 기존에 항공 제작 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우리 실제 실무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큰 테두리를 먼저 알고 나서 세밀하게 일을 하면은 조금 더 일을 하는 데 대한 보람도 느낄 거고 또한 나의 다음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항공 제작 산업 특징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항공 제작 산업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래도 좀 이렇게 주력 산업이 현재로서는 자동차죠. 자동차 그리고 뭐 텔레비전 또 선박도 있고 제작 산업 중에서 요즘 물론 이제 점점 바이오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전자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전통적인 제작 산업 중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현재까지 이끌어온 산업은 자동차 산업, 또 전자, 선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산업들하고 이 항공 제작과의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항공 제작 산업이 지금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향후에 현재까지 우리가 이끌고 왔던 전통 제작 산업을 대체하는 산업으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차트를 가지고 한번 먼저 볼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물론 1만 대라고 했지만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생산량이 거의 10,000대 수준입니다. 텔레비전도 만 대 수준. 그러니까 뭐 한 대, 두 대는 아니죠. 그렇지만 선박이나 항공기를 한번 봅시다. 선박 같은 경우는 월 한 대? 월 한 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만들죠. 그래서 선박은 생산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항공기는 생산량이 선박보다는 좀 높죠. 747 같은 경우 두 대, B737 같은 경우는 월 24대씩. 이것도 이제 물론 오다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동차나 TV에 비해서는 상당히 월 생산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소량 생산을 하는 게 항공기 제작 산업의 특징입니다. 또 생산 방식도 라인 생산과 잡샵 생산 방식으로 좀 틀립니다. 라인은 라인은 이런 어떤 식으로 플로우 생산이죠. 연속 생산해가지고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로 식으로 이렇게 생산을 가면은 각각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완제품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항공산업은 이런 연속 생산, 라인 생산이 아니고 항공기는 이런 식으로 잡샵이라 샵별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생산이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제품이 나오게끔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 방식은 이제 연속 컨베이어 벨트 흐름 생산이 아니고 항공기나 선박은 이런 식으로 잡샵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품종, 자동차 부품은 뭐 많아야지 1만 개 정도. 그렇지만 항공기는 평균 한 20만 개 정도의 그 부품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는 1만 개라 했지만 요즘은 이 자동차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고 점점 부품 수는 작아지고 있죠. 그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즘 무인 자동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점점 그 전자 제품화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 수가 뭐 현재는 뭐 1만 개로 해놨지만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항공기는 20만 개 있는데 항공기도 물론 작아지고는 있어요. 점점. 그러면 일체형으로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많이 작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는 부품 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부품 종류죠. 종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항공 제작 산업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상당히 그 제품 형상이 좀 그러니까 부품이죠. 부품의 형상이 복잡하고 또한 고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공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그렸지만 뭐 재밌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 날개가 있고 뭐 조그만 날개 있다 칩시다. 항공기는 공중으로 뛰어다니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공중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웨이트가 가벼워야 됩니다. 무게가. 무게를 줄여야 돼요.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이제 무게를 줄이면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가 뭐 있죠? 뭐 민항기 같은 경우는 승객을 많이 태울 수가 있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무기를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줄인다는 거는 이제 제가 그 부품을 잠깐, 물론 자동차도 무게를 줄이는 거는 맞죠. 근데 이제 부품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형상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부품을 이렇게 가다 이런 식으로 포켓 가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를 따내죠. 이렇게 이 따내면은 이것보다는 이것이 무게가 가볍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한 그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보다는 대체로 제품 형상이 복잡합니다. 제품 형상이. 그리고 고구조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구조 강도. 이유는 뭐죠? 안전입니다. 안전. 항공기는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승객 거의 99.9%가 다 그 사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는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항공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은 고구조 강도를 유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항공기는
고구조 강도를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이는 관점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제품 형상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고품질 요구도에 따라 제품 허용 공차가 작습니다. 이제 허용 공차를 좀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를 한번 봅시다. 자동차에 보면은 공차의 의미를 좀 간단히 설명하면 자동차 봅시다. 자동차 문 있죠, 문. 이게 우리가 문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앞뒤 문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바퀴가 있고 뭐 뒤쪽도 뭐 이렇게 아주 바퀴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차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문이야, 자동차 문. 자동차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앞에 문과 뒤에 문에 여기 갭이 있죠, 갭. 요 갭. 그게 뭐 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 때의 자동차를 보면은 이 문하고 문 사이에 그 갭이 전에는 굉장히 넓었어요. 뭐 앞문과 뒷문의 요 갭이 굉장히 넓었는데 점점 요즘 시간이 가면서 난이도가 그러니까 제작 기술이 좋아져서 요즘은 이 갭이 상당히 작아졌어요. 전에보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또 현대차, 뭐 르노, 삼성, 외국차 그런 또 종류에 따라서 이 갭이 상당히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볼 때 보면은 그 갭이 얼마만큼 작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기술력을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 제품 허용 공차가 상당히 작아야 돼요. 왜 작아야 되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항공기는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각종 비, 눈, 여러 가지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갭이 있으면은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밀폐를 하는 게 상당히 그 고기술이거든요. 물론 이제 꼭 그런 공차로만 밀폐하는 건 아니고 또 뒤에 또 다른 덧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제품 허용 공차가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요 갭이 크면은 소음이 바깥에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갭을 작게 하는 것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공기는 자동차보다도 조금 더 갭이 작아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일단 첫 번째로 그 항공 제작 산업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명시했지만 하여튼 좀 보세요. 대량 생산도 아니고 뭐 제품도 어려워. 그리고 월 20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만드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빨리 만들 것인가 제품을. 그리고 싸게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제품 품질이 좋게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 그 항공 제작 산업의 현장에 계신 분들의 고민입니다. 자동차는 뭐 수십만 대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공정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있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 근데 항공기는 뭐 월 10대, 20대 만드는데 그 자꾸만 고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그거는 20년, 30년 전의 어떤 사고방식이고 현재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싸게 빨리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이제 그런 현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제약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뒷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항공기 생산은 생산 공정의 다양성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고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부품 수가 20만 개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의 어떤 복잡한 각각 샵에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연속 생산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생산량도 적어. 그러면 자동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사람들이. 회사도. 자동화라는 건 결국에는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극대화돼야 되는데 한두 대 만드는데 자동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제 단위당 생산 비용이 높아요. 이제 원자재 대비 고부가 가치라고 지금 얘기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자동화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한번 경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월 한 대 만드는데, 이거 자동화 하고 싶겠어요? 연 12대 만드는데 자동화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작업을 해요, 사람이. 그럼 사람이 작업을 하면은 인건비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은 고부가 가치라고 했지만, 인건비가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재 대비 상당히 그 생산 비용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항공기 생산은.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 그 선진 항공사나 또 국내에 있는 그 항공기 제작사를 방문을 해도 거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조립. 물론 이제 가공은 조금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립은 이 자동화가 상당히 안 돼 있고 또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동차하고 틀리고 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자동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한번 이제 차트식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측면으로. 자, 항공기는 생산량이 다품종, 극소량, 월 몇 대. 자, 자동차도 다품종은 맞죠. 그렇지만 대량 생산하고 월 몇만 대씩 만들고 있죠. 그리고 생산 방식도 항공기는 고정비 최소화 관점, 자동차는 변동비 최소화 관점으로 갑니다. 이제 고정비라는 거는 이거는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정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인건비, 재료비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그 경영의 컨셉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동차는 이 변동비, 이제 고정비는 크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변동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자동차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보면은 단가가 매던 몇십 원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에서는 계속 그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품 비용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생산 방식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는 잡샷 방식이고 자동차는 라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 수준은 이제 물론 이것도 자동차도 물론 점점 품질 수준은 높아지겠지만 하여튼 정밀 조립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는 INR 개념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인터체인지빌리티 앤 리플레이스빌리티 해가지고 자동차는 그 문짝을 고장났어요. 뭐 파손이 됐어요. 그럼 띄어내고 다른 문짝을 붙여도 딱딱 맞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게 INR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항공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거의 이제 맞춤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일부 부품은 INR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품들은 그 항공기에 맞게끔 그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단가가 높아요. 아까 왜 높다 그랬죠? 첫 번째, 사람이 작업을 하니까 인건비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제품 단가가 높고, 두 번째,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생산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화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원 소재도 인풋의 아웃풋이 작다 보니까 그만큼 원소재 값이나 가공비도 마찬가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의 제품 단가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해를 자꾸만들 하는데 뭐 항공산업이 뭐 첨단 산업이라서 제품 단가가 높다 뭐 그거는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물론 이제 전자 제품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굉장히 그 단가가 높은 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은 수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이 높고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 고정비가 높다 보니까 제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비용적인 측면으로 한번 볼까요? KF-X 전투기라 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차세대 전투기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 시제품이 나오고 2025년, 26년에 이제 그 군에서 운용을 한다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투기의 부품 수가 약 25만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형 자동차, 뭐 소나타든지 이런 것들은 부품 수 2만 개. 그리고 킬로그램당 단가가 전투기는 800만 원. 그리고 중형 자동차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출 효과도 보면은 이제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 한 대 팔면은 자동차 2,500대 파는 그 정도의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KF-X 한 대가 중형차 2,500대 수출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바로 항공 제작 산업의 특징의 마지막 그 단원을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죠. 고부가가치 산업.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요즘 그 항공 산업을 굉장히 발전도 많이 됐고 또 국가적으로도 육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봅시다. 요즘 ABC라 그러는데 A가 뭐죠? 에어버스. B 뭐죠? 보잉. C가 요즘 차이나, 중국. 요즘 이 ABC로 지금 세계가 점점
항공 그 제작 산업이 구분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차이나가 경쟁력이 있는 게 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랬죠. 항공 제작 산업은 수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차이나 인건비가 싸요.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항공기 제작 단가가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중국 항공기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품질 수준은 뭐 에어버스나 보잉을 못 쫓아가지만 중국의 그 항공기가 단가가 싸고 또 중국이 요즘 점점 이렇게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원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이 에어버스나 보잉 항공기보다 이 차이나에서 만드는 항공기가 현재 많이 그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항공 제작 산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언제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또 다시 어떤 기회가 생기면은 그 대한민국 항공 제작 산업의 역사 또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항공 제작 산업 특징에 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